자, 박용철 시인의 월훈이라는 작품인데, 이 시는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해야 돼. 어떤 그 깊은 산속에 혼자 살고 있으면 그 공간이 주는 외로움 있잖아, 외로움. 근데 문제는 반대로 얘기하면 세속적으로 만약에 시달렸다, 힘들었다. 그러면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도피처고 이상향이잖아. 근데 이 월훈이라는 제목의 월훈의 뜻은 이제 달물이라는 뜻인데, 여기도 노인이 깊은 산 속에 혼자 살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세속적으로 뭐 뭔가 힘들고 막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가 아니라 이런 거지. 아주 조용한 적막함. 이 공간에서의 어떤 느낌인데, 노인은 아무리 한적하고 조용하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 방향에 어떤 정서가 일어난다면 그건 외로움일 거야. 너무나 조용한 곳, 너무나 산속 벽지에 살고 있는 노인의 외로움과 적막함을 그려놓은 시란 말이야. 문제는 여기에 외로움이나 적막함을 드러내는 공간이 깊은 산속인데, 자, 어느 정도로 적막하냐 그러면 정말로 작은 소리가 다 들려. 우리가 평소에 그냥 흘려보내고 듣지 못했던 것들이 다 들린단 말이야. 그 정도로 적막하고 외로운 곳에서 느끼는 노인의 정서, 외로움을 노래한 시야. 자, 본문 한번 볼게. 자,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 야, 근데 여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첩첩산중은 우리가 보통 산속 깊은 곳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아주 속세로부터, 현실로부터 멀어진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지. 동시에 야, 우리가 평소에 겪지 못한 어떤 신비스러운 공간이 아닐까? 뭐 그 정도가 느껴지는 아주 적막하고 외로움을 자아내는 외딴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첩첩산중에도 없는 그런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잎진 사이길 저 모래뚝. 자, 그러니까 이걸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잎이 떨어진 사이길이 있고요. 저 모래뚝이 있고요. 그 너머 강기슭도 보일 법도 한데 보이진 않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조차 없는 곳이야. 그리고 나서 허방다리는 보통 그냥 대충 이렇게 다리는 다리인데 구덩이 파고 거기다 뭐 막대기 같은 거 놓고 건너가는 다리야. 허방다리 드러내면 비로소 보이는 마을이래. 그러니까 흔하게 볼 수도 없고요. 허방다리까지 건너가야지만 겨우겨우 보이는 그런 외진 곳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 갱속 같은 마을. 갱이라는 게 원래 그 갱도 알지? 그 광산에서 동굴 있잖아, 동굴. 그 갱속 같은 마을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러면 갱속은 아주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는 비유적 표현이란 말이야. 직유법. 갱속 같은, 이 말은 아주 깊은 곳에, 깊은 속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란 뜻이야. 꼴깍, 해가 이렇게 반점을 찍으면 잠깐 쉬어가는 거지, 그지? 끊어읽어야 되겠지.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노루꼬리는 아주 짧다는 뜻이야. 노루의 꼬리는 짧아. 그러니까 여기는 짧은 해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겨울이겠지. 그리고 이렇게 첩첩산중에 있는 마을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한 3-4시만 되면 벌써 해가 져. 해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 짧은 겨울 해를 노루꼬리 해라고 한 거야.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봉당, 시골집에 있잖아. 마당에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곳을 봉당이라고 하거든. 여기 이제 짧은 해가 지고 나서 깜깜해지면 바로바로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콩깍지 이렇게 반복했어. 그리고 나서 콩깍지 다음에 콩깍지가 나오고 외딴집이 나오고 또 외딴집이 나왔지. 이런 걸 연쇄법이라고 하잖아. 콩깍지를 받아서 다음 문장이 시작하고 외딴집을 받아서 또 다음 문장이 시작해. 그러니까 이걸 연쇄법이란 말이야. 자, 외딴집에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곳에 사는 노인이 살고 있는 공간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 지금.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슥토록 아주 시간이 꽤 깊어지도록 창문은 모갓빛입니다. 모갓빛, 누런 빛이지, 그지? 자, 그러면 이 외딴집에 살고 있는 노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집에 불을 켰어. 방에 불을 켰단 말이야. 그 빛이 모갓빛이라고 얘기한 거야. 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바로 모갓빛 진하는 그런 곳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공간을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거야. 그리고 모가빛은 누런빛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희미한 빛이 나는 거지. 긴 밤, 긴 이런 걸 시적 허용이라고 하고 아주 길다라는 걸 느낌을 살린 거지. 긴 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후미진 공간, 외로운 공간에서의 긴 시간은 더 길게 느껴지겠네. 그러니까 고독과 외로움의 정서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바로 긴 밤이란 말이야.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요. 홀로 잠이 깨요. 잠이 깬 것도 적막한데 혼자 있는 건 상태란 말이야. 그럼 노인의 상황은 지금 아무도 없고 혼자 지내고 있는 거고 긴 밤에 잠이 깼어. 출출한 배가 고팠나 보지. 나머지 물을 깎기도 하고 물을 깎아서 드시고 고구마를 고구마도 깎아서 드시는 거예요. 기나긴 밤에 한숨 주무시고 깨어가지고 출출하니까 고구마며 무며 깎아서 드셨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바람 안 불었어. 이제부터 나오는 거야. 작은 소리가 다 들려. 시납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고요야. 시납으로 풀려 내리는 집단. 생각해봐. 지푸라기 이게 집단을 묶어놨는데 스르륵 하면서 풀리는 거야. 그 다음에 집 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무슨 소리가 들려? 그럼 봐봐라. 생각해봐. 혼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누군가 오나? 라고 생각하겠지. 아니면 누군가 외로운데 이렇게 적막한데 누군가 왔으면 좋겠네. 그러면 우리가 고전시가에서 보면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가 님이 오는 소리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 똑같이 그치? 지푸라기의 설렘을 듣습니다.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어. 누가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귀를 모으고 듣지요. 자, 누가 오나? 뭐 이런 거지. 후루룩 처맛기새 날에 묻은 이름 모를 새. 찾아온 게 바로 새였네. 자, 처마 기새 날개를 묻는 이름 모를 새가 후루룩 왔단 말이야. 그리고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새 소리를 듣고 있잖아. 새 깃털, 따뜻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온기를 그리워하는 거죠. 온기. 혼자 지내다 보면 외로움과 적막함의 끝에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그 사람의 따뜻한 품, 어떤 온기를 기대할 수 있겠지.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그럼 여기는 지금 실제가 아닐 수도 있어. 노인이 지금 외롭고 적막한 긴 밤에 깨가지고 혹시 누가 오지 않나? 왔으면 좋겠는데 온 건가? 뭐 그러면서 새가 왔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어떤 그리움의 정서가 점점 발전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 다음에 참 오래오래 이렇게 두 번씩 쓴 건 뭐 강조도 되고 운율도 되는데 여기서는 외로움의 시간이 길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겠지, 그지? 노인의 잠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막 이게 연거법 기침하는 걸 밭은 기침이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없을 양이면 모양이면 모습이면 이런 뜻이야. 직유법이고 벽 속에서 자 이번엔 벽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울지요 별표. 그 귀뚜라미는 그냥 소리 내는 거야. 우는 게 아니고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귀뚜라미가 여기 노인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근데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때를 지어옵니다. 그러면 노인의 심정은 지금 슬픔이 울음이 막 터지는 거지. 벽이 무너지라고 웁니다. 그만큼 노인은 외롭고 적막하다. 그래서 벽이 무너지라고 우는 것처럼 그 소리가 들린 거야. 그렇게 들린 소리는 사실 노인의 정서와 관련이 있다. 외로움과 고독감. 아주 깊이가 깊은 것을 의미하는 거야. 자, 이렇게 집단이 스르르 풀리는 소리, 새들이 이름 모를 새가 와서 후루룩 하는 그 날개를 묻는 소리, 지금 나온 귀뚜라미의 울음소리, 벽이 무너져라고 우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까지 왔어. 어느덧 밖에는 이번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잘은 모르겠어.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 제목 월훈 달무리라고 하는 거지. 달무리는 자 창호지에 어려있는 달무리야. 분명하지 않고 희미해. 그러니까 이 희미한 달무리 월훈은 지금 노인이 누군가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미지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어. 그러니까 노인은 생각해봐. 누군가를 딱 정해놓고 누가 왔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야.
외롭고 적막하니까 누군가가 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누군가는 명확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월운처럼 달무리처럼 희미한 달빛 그림자가 창호지에 비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노인의 지금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뭐 전체적으로야 다 외로움과 적막함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그리움이라는 정서도 맨 마지막에 강조되면서 끝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시는 생각해보면 그래. 노인이 정말 깊은 산속에 혼자 살고 있어. 첩첩산 중에 아무도 안 와. 갱속 같은 마을이야. 여기는 아주 뭐라 그럴까 적막하고 뚝 떨어져 있고 외진 곳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 외딴 집이야. 이 긴 밤에 노인은 잠도 잘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외로움과 적막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그 적막한 감정 때문에 고요한 이 배경 때문에 집단이 풀리는 소리 그래도 설레. 누군가 오는 건가? 새소리가 나도 숨죽이고 듣고 누군가 오는 건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노인이 잘 들어봐. 아, 나 외로워 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 이 말은 직접적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더 외롭고 적막함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귀뚜라미가 울어대다 벽이 무너지도록 울어댄다고 얘기한 걸 보니까 아마 이 외로움과 고독감의 절정에 치달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야. 게다가 바깥에는 눈발이 날리는데 눈 내리는 소리가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니잖아. 한방 눈이라도 흩날리는 듯해. 그러니까 적막감이 더 고조됐죠. 크게 나지 않는 눈소리가 막 떨어지는 눈소리처럼 한방눈처럼 들렸다면 그 얘기는 그 눈소리가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 고요하고 적막한 지금 배경이란 말이야. 그리고 창호지의 달무리, 원형의 달무리가 쫙 퍼진단 말이야. 어쩌면 시인은 그리움이라는 건 달무리처럼 희미하면서도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월운이 아닐까? 그거 얘기하고 싶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시는 사실은 멀리서부터 이 외딴 마을까지 그 어떤 배경이나 뭐 이게 쭉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첩첩산중으로 쭉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원경부터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근경으로, 즉 외딴 집의 노인의 상황이나 지금 정서 상태를 얘기했으니까 내면으로 들어왔으니까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토속적 시어 뭐 거기 나와 있는 거기에 보면 시에 보면 뭐 토속 노릇꼬리 뭐 아니야 허방다리 좋다. 허방다리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뭐 또 있을까? 그 여기 지금 보면 허방다리 뭐 특별한 건 없네. 그냥 그 도시적이지 않고 토속적인 시어 요것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청각적인 부분도 많이 나왔고 시각적인 부분도 나왔어.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를 딱 읽고 나면 뭐 동양화도 떠오를 수 있고 노인의 적막한 삶, 외로움의 삶, 달무리가 이렇게 쫙 퍼지면서 월운이 퍼지면서 인간의 보편적 정서인 그리움에 대해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라고 보면 돼. 이게 월운이라는 박용철 시인의 시였어.